손주들하고 이렇게 뭐 가족들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싶다. 경제 얘기하고 주식 예. 얘기하고 싶다. 참 좋죠. 그러면 예. 그렇게 공감대를 만든다는 게 좋은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조금만 시장에 담그십시오. 예. 조금만 시장에 담궈서 그냥 대화 정도만 하시고 예. 지금은 일반 개인들이 막 아무거나 샀다가 수익을 막 보고 하던 2020년, 2021년 상반기 같은 장이 아니고 선수들도 뭐가 뭔지 모르는 가운데 막 훅훅 털려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주간의 전망을 통해서 성공 투자를 향한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투 레이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요. 저한테 묻어가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망한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아, 소신을 지켰어야 되는데 정 소장 그 현란한 그 말빨에 녹은 것 같아 제가. 아닙니다. 아직은 모르지 않습니까? 왜 지금 오늘 하루 약간 1%대 조정 때문에 이러시는 건가요? 네. 아, 그러네요. 이 보통 이 미국의 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항상 추수감사절이고 네. 그 다음 날은 다들 또 미국 사람들은 뭐 쇼핑 나가고 외식도 하고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예. 네.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이 주간에는 장은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동안 달려왔던 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10월 13일 이후로 달려왔잖아요. 10월 13일 날 미국 9월 CPI 나오던 날. 네. 그때 이후로 미국도 그날 급락 출발을 갖다가 짱대 양봉으로 돌려 세운 이후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래저래 기대감은 크잖아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친 거 아니야? 예. 뭐 연준에 긴축합니다만 이것도 좋아 뭐 5% 간다 치자. 5% 간다 치더라도 4%까지 지금 연방 긴금리가 와 있는데 네. 그 58에 40 등산으로 치면 8분 응선 왔잖아. 뭐 이런 생각. 예. 뭐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뭐 앞서 해수 앵커님하고도 살피셨지만 지난주 뭐 제임스 블라드도 7%를 언급하기도 하고 강력 매파들 다 출동했잖아요. 강력 매파들 다 출동해갖고 뭔가 이 증시 랠리가 불편한 듯이 얘기를 했고 네. 중국 쪽이 이 코로나가 심상치 않은 것 같죠. 네. 분위기가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전반적인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 시세는 그렇게 요동치는 거는 아닌데 좀 잡혔어요. 약간 달러 강의 조짐은 다시 보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지금 막 환율이 이러면서 또 외국인이 또 안 도와주네요. 거기다가 절묘하게 아마 주말을 지내오면서 많은 매체에서 또 유튜브를 비롯해서 다뤘는데 그 골드만삭스에서 중국하고 한국 네. 뭐 좋아 보인다고 네네네. 얘기해서 네. 그래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시작한 월요일인데 좀 의외로 안 좋으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 네, 중국이 지금 코로나가 또 확산됐다는 뉴스가 있고 갈팡질팡하고 푼다 안 푼다 하고 뭔가 지금 중국에서 원래 이제 바통을 주잖아요. 예. 연준 준 바통을 중국이 탁 받아와야 되는데 안 받는 건가요? 못 받는 건가요? 중국이. 중국 우리가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군요. 뭐 심지어 뭐 바이든하고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 인권 관련한 기자 질문했다고 기자 막 드러내는 거 보세요. 네네네. 네. 이렇게 들어서. 정 소장님이나 나나 이어서 한국에 있다고 서울에 있다고 마음 놓고 그냥 중국 까다가는 들려 나가요. 그냥 뭐 중국 얘기는 넘어가입시다. 근데 하여간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이 이게 좋았다가 왜 멈추냐? 그 다음 선수가 뛰어야 되는데 연준 선수는 이제 요만큼 했고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한번 시장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분석 좋습니다. 먼저 가볼까요? 예, 네. 그래요. 요즘은 뭐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지금 S&P 500 지수 벤치마크니까 위클리로 한번 크게 보시죠. 네. 위클리로 보시면은
지금 저 피보나치 조정 레벨의 의미는 코로나 때 올라왔던 상승폭의 절반 돌리고 나서 지금 상승 다시 반등 나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이게 그러면 베어마큐 랠리냐? 우리가 지금 한 서너 차례 겪었던 베어마큐 랠리냐? 아니면 코로나 때 올랐던 거 절반 돌렸으니 이제 조정 끝났고 이제 위로 오를 일만 남았냐? 이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새 출발이냐? 새 출발이냐? 네. 근데 한마디로 저 코로나 때 저점하고 우리가 10월 달에 봤던 저점하고 연결했는 저선 우상향하고 있는 저선 저거는 지지선이라 보셔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연초부터 해서 이제 고점끼리 연결한 저선은 이제 저항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요 안에서 결국은 저 안에 캔들이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저 지점까지 얼추 눈으로 봐도 한 캔들이 한 10개 한 8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잖아요. 9개. 한 8개란 얘기는 결국 달이네요. 앞으로 2달. 네, 2달. 저게 주봉이니까. 앞으로 2달. 네. 그러니 내년 한 1월 이맘때 1월 중순 하순 요 무렵쯤 가서는 어딘가가 방향이 잡혀 있을 겁니다. 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우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네. 최근 들어서는 다우가 제일 좋죠. 네. 지난 몇 년 동안은 나스닥이 제일 좋았지만 네. 나스닥은 지금 그렇죠. 와장창 거품이 빠지고 있는 중인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열흘 가까이 한 일주일 넘게 저기 33,800 근방 저기가 뭐냐 하면은 아니 눈으로 보기에는 200일선도 올라섰고 고점끼리 연결한 단기 하락 추세선도 올라섰는데 네. 이번 이 하락폭에 딱 61.8%라고 하는 저기를 갖다가 지금 일주일 넘게 못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네. 신기하죠. 30개 종목을 갖다가 주가 단순 평균한 건데 각 종목은 서로 다른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수라는 게 네. 저렇게 저 레벨 가니까 다들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 지표를 보시면은 10월 달에는 사고 싶은 신호가 나왔죠. 네. 근데 지금은 어느덧 뭐다? 약간 과매수 국면에서 10월 달하고 약간 반대네. 지수가 올라왔는데 기술적 보조지표 고점은 오히려 좀 옆으로 기거나 밀리네. 네. 헷갈려요. 그런데 S&P 500 보시면은 다우는 아까 61.8이라 했는데 네. S&P 500은 절반도 아닌 38.2% 200일선도 못 왔습니다. 예. 여기서 느낌은 뭐죠? 다우는 저까지 갔는데 하다못해 4,000원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고 네.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은 이거는 뭐 38.2도 아니고 11,500 지금 최소한의 23.6도 못 가서 저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네. 버둥거리고 있는데 우리 진 크레이머 저 친구의 바람을 합잡기 시작하는데 네. 앞으로 앞으로 이제 향후 한 4주니까 한 달 동안은 산타. 훨씬 좋은 게 올 것 같다라고 네. 지금 저 팔 둥둥 걷고 저렇게 네. 또 네. 매드머니 시간에 또 바람을 잡았어요. 예. 징크레이머 바람 잡아, 골드만삭스 바람 잡아. 바람 잡고 바람 좀 올라가 주면 좋을 텐데. 지금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음, 첨예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국내의 어떤 뭐 기술적 분석가, 내재 가치를 보는 기본적 분석가 분들도 산타 랠리가 있다와 산타 랠리가 없다 쪽으로 많이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에 조금은 뭐 2,550 내지는 2,600이라도 네. 이러고 묻어오면서도 네. 솔직히 이제 좀 불안했어. 그러면 다시 돌아 산타 랠리 없다 쪽으로 아니, 어디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건 네. 아닌데. 네. 저도 소위 말해서 차티스트다 보니까 네. 이거 좀 뭐 반등 좀 나왔다가 그 다음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상방을 불렀다가 또 다우 지수를 보십시오. 완벽하잖아요. 다우 갔잖아요. 할 거 그래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를 평소에 미심쩍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도 확인했답니다. 이진우 당신은 인간지표다. 당신 반대로만 가면 성공이다. 또 이렇게 이런 또 우스운 꼴이 돼버렸는데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러죠. 아니 지금 애플 한번 보시죠. 애플. 예.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거? 이거 오를 놈으로 보입니까? 이러다가 훅 빠질 것처럼 보입니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오를 것 같지는 않네요. 좀 애매하죠. 예. 좀 애매하죠. 네.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 보세요. 네. 저렇게 월간 차트로 크게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저 노란색으로 제가 화살표 음영 처리한 구간이 뭐죠? 네. 야, 이 부분이 바로 무너지지는 않겠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네. 상당히 다지고 왔잖아요. 오래 머물다 왔잖아요. 네. 그죠? 그러나 저걸 또 빼기로 뺀다고 하기에도 좀 뭐 힘든 걸로 보이는데요. 저 깨고? 밑으로 네. 간다 하기도 힘이 들어 보이는데 네. 데일리 차트를 보면은 저 정도 왔는데 생각보다 저가 매수가 약해요. 네. 데일리 차트 보시면 느낌이 예. 그렇죠. 네. 거기다가 뭐 테슬라도 보시면은 네. 테슬라는 패턴으로 치자면 헤드앤숄더 그 목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 눈에는 또 저렇게 하향 채널이 보여요. 네. 우하향 채널이 우하향 채널이 보이는 와중에 이게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 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얘기하다 보면 또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지금 저 위에 제가 가져왔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를 통해서 그거 한 거 아닙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갖다가 계정을 옛날에 트위터가 내가 인수하기 전에 트위터가 네. 대통령 계정을 갖다가 막 폐쇄하고 폐쇄했죠. 이랬는데 네. 이분 계정 다시 열까요? 한번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그러자가 52% 네. 그러지 말자가 48%예요.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빈정상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 계정 다시 복구할까요라고 했는데 다시 열까요 했으면은 한 90% 이상이 그래야지 할 줄 알았는데 이거 간발의 차라서 빈정이 상했는지 네. 트위터 나오고 나서 새로 트루스 소셜이라고 있죠. 또 만들었잖아요. 네. 네. 거기다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 안 간다 했어요. 트위터로. 근데 이 사람들 말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네. 진짜 안 올란지. 자 테슬라도 저렇게 간당간당하고 자 지금은 나스닥 위주로 하면은 이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쉐브론하고 무슨 뭐 엑슨 모빌 같은 거는 이제 네. 이런 거는 유가 오르면 오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옥시덴탈 알고 있는 등등. 네. 에너지주인데 네. 살짝 이 차트에서 오니까 다우지수에는 그런 거품 없나 싶은 생각도 살짝 들어요. 유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을 가지는 거는 분명한데 네. 최근 들어서 끝부분 보세요. 최근 들어서 유가가 하락 내지는 그냥 횡보 중인데도 쉐보론만 날랐어요. 네. 얘들 잘못하면 횡재세 맞을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유럽은 있죠. 했죠. 유럽은 네. 했고 영국이요. 네. 바이든 대통령도 좀 물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네. 횡재세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영어로 네. 횡재세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 주세요. 우리 정철진 네. 평론가도 모르는 내용이구나. 요 토막 상식인데 네. 윈드폴 텍스랍니다. 네. 그 바람에 떨어지는 거. 우리 가을 되면 왜 그런 거 있잖아. 길을 걷다가 위에서 갑자기 밤이 후두둑 떨어지는 경우. 바람 네. 불고 이러면은 뭐 사과도 뚝 떨어지고. 횡재죠. 네. 그런 뜻에서 윈드폴 텍스라고 하는데 자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 종목 같은 데는 이런 게 있잖아요. 캐터필러. 캐터필러. 네. 자 그러면 캐터필러는 뭐 주로 우리가 알기로는 그거죠. 중장비. 예. 뭐 포크레인, 불도저 네. 이런 것들. 약간 최근 들어서 이 랠리가 조금 가팔라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을 저렇게 한번 꺼봤습니다만 네. 혹시 또 2020년처럼 저렇게 나나? 야, 이 지난주까지만 방송할 때만 해도 위로 가보자 정 소장이 그 긍정적 시황에 한번 묻어 가보자 했더니 네. 올라타시라고 했죠 제가. 이진우 소장이 네.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쫄았구나. 지금 살짝 저 쫄립니다. 네. 나스닥과 S&P 500을 보면 진짜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다우를 또 바라보고 다우, 있으면 게임은 여기서 좀 힘들더라도 이미 게임은 끝난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들고요. 그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새 헷갈리게 시장이 하는. 이제 쪼개져 예,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좀 어려운 상태. 구간이다. 예.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가야 되는데 예. 연준은 쪼개졌습니다. 원팀은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연준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 치열한 것 같죠. 네. 비둘기파들하고 매파들하고. 그게 또 정치 싸움 같기도 해요. 향후 누가 연준을 가져가느냐. 제롬 파월 다음에요. 제롬 파월 다음. 왜냐면 제롬 파월 연임한 지 얼마 됐다고. 왜냐면 브레이너도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가 너무 지금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데 자 수요일 날 우리가 앞서 동그라미가 돼 있는데 11월 초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게 그래도 좀 많이
보여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11월 FMC는 참 묘했던 게 네. 10월 CPI하고 10월 CPI를 못 본 상태에서 했어요. 네. 9월 것만 보고 9월 게 너무 예상보다 인플레가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11월에 성명서는 좋았다가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세게 나와버렸고 네. 그래서 기자회견 때 그냥 시장이 힘을 쭉 잃어버렸고 네. 근데 FMC 이후에 나왔던 10월 CPI는 뭔가 픽아웃 잡힌 느낌. 잡힌 느낌 물가가. 그런 상황이 돼 놓으니까 이제 그런데 요것도 지금 살짝 한번 보시죠. 네.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 좀 회자되었던 제임스 블라드가 어느 행사에서 네.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은 조금 이렇게 빡세게 인플레에 대응한다면 자기들 표현으로는 네. 좀 덜 관대하게 테일러 준칙을 적용한다면은 네. 연방임금리는 7%도 가야 된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네. 엄청난 소리죠. 예, 이 그림이 네. 파란색은 지금 현재 연방기금리고 가운데 있는 저 점선 황토색은 좀 덜 제너러스하게 네. 좀 제너러스하게 제너러스하게. 좀 약간 봐주면서 하면은 5% 정도면 되는데 네. 위에서는 조금 이렇게 엄격하게 가혹하게 하면 7%.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해서 겁은 슬쩍 줬지만 자기는 결국 자기는 뭐 최종적으로 5에서 5.25 정도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살짝 한 겁니다. 살짝 했는데 그러나 참 저는 오히려 이 그래프를 보면서 블라드가 제시한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 번 더 좀 저 속으로는 개탄했어요. 자기들이 뭐 꼭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테일러 준칙이라고 우리 패드 워처들이 자주 언급하는 게 존 테일러 교수가 이런 여러 조건들을 갖다가 대입해서 모델을 구축해서 이 정도 상황일 때는 이 정도 기준금리는 네. 대줘야 된다 하는 건데 보시면은 2021년까지는 얼추 비슷하게 왔어요. 네. 그런데 21년 7, 8, 9 가을로 접어들면서 테일러 준칙은 우리 작년 하반기부터 인플레가 심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인플레는 일시적이야 소리 하면서 테일러 뭐 준칙에 따르면 저렇게 금리를 올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다는 얘기죠. 네. 이 그림은 7%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너무 나대지 마 시장 보고 우리 아직 살아있어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네. 오히려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너무 태만했다. 또 너무 실기했다는 걸 갖다가 고백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옛날 연준이 아니구나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연준도 얘들 한번 보니까 갔구나. 예측 능력도 떨어지고 예.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그거하고 그다음에 의장이 뭔가 예전에 우리가 아는 그린스펀이나 네. 하다못해 버냉키만큼의 네. 그것도 없는 것다. 통찰력도. 네. 어떤 조직 장악력도 없는 것다.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망가뜨리는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건 연준의 긴축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긴축을 잘 모르겠다가 돼버렸으면 시장에 반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럼 연준 안 무서워해. 돈들이 한 번 더 머니 게임을 하자. 이게 이제 산타랠리의 기본인 거죠. 뭐 경기가 좋아진다라든가 실적이 좋아진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승부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 선생님은? 연준이 이긴다? 네. 연준이 이긴다 아니면 연준이 이긴다? 글쎄요. 아니면 연준이 한 발 물러선다. 그 싸움일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거나 세상이 네.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닙니다. 이 참 우리가 알던 세상이라는 이 표현도 아까 좀 전에 해수 앵커랑 두 분 얘기하시는 가운데 네. AFKN 얘기를 하시니까 네. 해수 앵커가 AFKN이 뭐예요 이러시잖아요. 예, 예.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네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AFKN 틀어놓고 영어 공부하겠다고 자랐던 우리 세대하고 네. 우리 정 소장도 거기에 해당해요. 맞아, 그럼요. 혼자 젊은 척하지 마시고. 예, 그럼요. AFK를 또 언급할 것 같으면 네. 정 소장도 꼰대요. 그래 되는데 네. AFK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같이 살고 있고 뭐 아이돌 그룹의 이름과 개개인 그 멤버들의 신상까지 다 꿰고 있는 젊은 세대와 네. 아이돌 그룹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개들이 개들 걷고 야들이 야들 걷네 하는 세대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네네. 이 세대들이 같이 시장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댓글 올려주시는 청취자분 한 분이 네네. 손주들하고 이렇게 뭐 가족들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싶다. 경제 얘기하고 주식 네. 얘기하고 싶다. 참 좋죠. 그러면 예. 그렇게 공감대를 만든다는 게 좋은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조금만 시장에 담그십시오. 네. 조금만 시장에 담궈서 그냥 대화 정도만 하시고 예. 지금은 일반 개인들이 막 아무거나 샀다가 수익을 막 보고 하던 2020년, 2021년 상반기 같은 장이 아니고 선수들도 뭐가 뭔지 모르는 가운데 막 훅훅 털려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네. 개인들이 너무 몰빵을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참 어려운 구간에 왔죠. 우리 시장 마지막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환율이랑 보시죠. 묶어서. 예. 이렇게 보시죠. 우리 코스피는 네. 이 부분에 저 6월달에 갭을 채우러 가나 싶었더니 네. 최근에 발생했던 저 갭부터 채우네요. 네. 채워버렸더라고요. 예, 그런 네. 상황이라서 앞으로 상방을 보더라도 이거 지금 이 분위기는 이 차트에 시사하는 바는 2,350도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며칠 사이에. 예, 저 밑에 또 비어 있는 게 있으니까. 저기 구름대가 받치고 있는 2,350도 잘못하면 갈 수가 있는데 위로는 몇 개의 고비가 있어요. 2,500포인트. 심리적이기도 하고 200일선이기도 하고. 그다음 2,550 우리가 자주 저거죠 얘기했고. 바로 2,550 저거. 예. 그다음에 2,550을 해서 진짜 갭을 메웠다 하려면 2,585를 갖다 찍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조금 버거워 보이는 상태고 환율도 지금 현재로서는 1,375원까지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또 가요. 1,375원하고 네. 1,390원까지는 이번 하락에 대한 조정 차원에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아까 짚어주셨지만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환율을 갖다가 마음 놓고 이렇게 하방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네. 뭔가 위기라기보다는 그동안 급하게 밀렸던 거에 대한 조정 차원에서도 한 뭐 1,375원, 1,39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놀라지는 말되 네. 그 정도는 염두에 두고 이렇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뜨는 연말보다는 기간 조정에 대한 또 최악도 한번 대비해 보는. 예. 네. 근데 최악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연준의 긴축 뭐 이런 스토리 가지고는 우리가 10월달에 봤던 저점을 깬다. 2,100으로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